뉴욕시 공립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새 방역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토요일부터 뉴욕 뉴저지에 최대 12인치의 눈폭풍이 올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전망에 $1 환율이 1,200원이 돌파됐습니다. 뉴저지에서 25만 명 이상의 실업수당 수혜자가 돈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 상수도 시스템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 성분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코로나19 변이에 효과 있는 맞는 백신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속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을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재난자금 대출을 악용한 시청자들을 색출한다고 연방재무부가 선포했습니다. 타임 잡지에서 이번 표지 모델로 한국 여성 스노볼 금메달리스트 클로이 김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최근 뉴욕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데 이어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시 교육국의 새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은 기존 격리 기간인 10일이 아닌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후 6일째 되는 날 24시간 내 해열제 복용 없이 고열 증상이 없을 경우 진단검사 음성 결과 없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 중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마스크는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리스쿨 학생들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여전히 10일간 격리해야 하며 단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 기간은 5일로 줄어듭니다. 격리 5일째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격리 4일째와 5일째 연속으로 신속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6일째 복귀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시 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25일 기준 교내 1일 확진자는 학생 1,445명, 교직원 307명으로 총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뉴욕시 공립학교 내 1일 확진자가 8,000명 이상씩 나왔던 것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주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린 뉴욕주 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호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 전역 공립학교와 식당, 대중교통 등 모든 공공실내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에 눈폭풍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뉴욕 뉴저지에 최고 12인치까지 눈이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에 8인치에서 최대 12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며 롱아일랜드 지역은 최대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역시 동부 지역의 경우 12인치 이상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뉴저지 21개 카운티 중 버겐, 미들섹스, 만머스 카운티를 포함한 11개 카운티에 눈폭풍주의보를 발령하고 토요일 이른 아침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폭풍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돼 저지쇼를 따라 40마일 이상의 정전을 일으킬 수 있는 폭탄 사이클론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운티에 최대 12인치의 눈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큐어더 기상학자 메리 길버트는 눈폭풍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동쪽으로 상륙하고 있으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뉴욕 일원을 지나가면서 많은 눈을 뿌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강설량 총계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해
오늘 밤 캐롤라이나에서 모이기 시작할 폭풍의 경로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완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원 1전 올라 달러당 1,202원 8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장내 회의 이후 나온 제롬 파워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에 따른 것입니다. 전상인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발표에서 연방 금리를 현 수준인 0.00에서 0.25%로 유지하지만 고용 상황의 개선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곧 금리를 인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조건이 된다면 3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시장의 전망대로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3월 금리 인상 계획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또 3월 이후에 연내 기준금리를 5회 이상 올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은 한때 1,203원 6전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상승폭을 줄여 1,202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200원대로 오르자 수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달러 매도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앞으로 한국 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 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해 필요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에 따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근본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전반적으로 제한된 변동성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이번 첫 회의 이후 3월과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7차례까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 특별실업수당을 받은 수혜자들 중 일부가 그 돈을 반납해야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특별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2020년 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람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직접 나섰습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대신해 13만 명에게 부적절하게 받은 실업수당을 자진해서 반납하라는 서신을 보냈고 곧이어 나머지 수혜자들에게도 2차 서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혼란은 중간에 연방노동부가 실업수당 관련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주에선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저지주는 프리랜서 및 단기 노동자 등이 수입 증명 없이도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연방 특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주정부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실업수당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주정부는 연방의회에 일부 수혜자에 대한 반납 요청과 함께 이미 팬데믹 위기 극복 용도로 사용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며 이 부적절한 수급은 수혜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골자로 해 이를 면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부적절하게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차후에 실업수당을 이들이 신청할 때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지난해 5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십 개의 뉴저지 상수도 시스템에서 암을 비롯한 기타 질병과 관련된 화학물질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뉴저지 전역의 상수도 시스템 연례 테스트에서 뉴저지는 환경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소규모의 유정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일부를 포함해 34개의 커뮤니티 상수도 시스템에서 화학물질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정수 장비를 구입하는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가장 큰 수도 공급업체는 23만 3천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들섹스 워러 컴퍼니였습니다.
환경보호국의 새로운 데이터는 2020년 뉴저지가 PFAS 계열 화학물질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음용수 표준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PFAS는 조리기구에 사용되는 테프론의 주 원료인데 이는 분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델라웨어 강의 물고기에서 북극의 북극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뉴저지 주민 5명 중 1명은 최소한 미량의 PFAS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4개의 커뮤니티 급수 시스템 중에는 글렌락, 미들랜드 공원, 와이코프, 리지우드 워터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물 공급 시설들은 화학물질의 함량을 줄이기 위해 큰 비용을 투자한 업그레이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지우드는 2019년 탄소 필터를 설치하는데 최소 $350만 지출했습니다. 수에즈는 2021년까지 소규모 식수 시스템의 PFAS 처리 시스템에 거의 $500만 지출했으며 2023년까지 $2,500만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부가 그 어떤 코로나19 변이에도 효력을 발휘하는 만능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모든 코로나19 변이에 효과 있는 만능 백신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ABC 뉴스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의 5가지 변이가 나온 만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이마다 기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어떤 변이에도 대응하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변이에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능 코로나19 백신 연구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ABC 뉴스는 전했습니다. 만능 백신은 코로나19 변이에 공통으로 있는 유전자 코드를 이용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우치 소장도 이를 위해 여러 연구기관에 보조금 $4,300만 지원했습니다.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듀크대, 워싱턴대, 보스턴 소재 브리검 여성병원, 위스콘신대, 메디슨 캠퍼스 등의 연구진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ABC 뉴스는 소개했습니다.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방셀 최고 경영자도 성명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부스터샷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최소 2가지 종류의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월터리드 육군연구소가 이 같은 연구에 앞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인체 대상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월터리드 육군연구소 연구진은 ABC 인터뷰를 통해 개발 중인 만능 백신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스나 메르스 같은 질병에도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을 위해 연방 중소기업청이 시행해온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재난자금 대출 등 구제 프로그램을 악용한 시청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연방재무부 산하특별단속반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안정 기자입니다. 연방재무부 산하 특별단속반이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 EIDL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를 허위로 신청한 청구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방재무부 산하 팬데믹 극복 특별감사관실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국세청 IRS, 연방중소기업청 SBA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대부받은 돈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진 연방재무부 산하 팬데믹 극복 특별감사관실은 코로나19 구제법안에 의해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과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내부 고발도 접수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실제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31세 여성의 경우 자신의 의류업체를 통해 받은 정부 보조금을 비즈니스 운영이나 직원 급여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 리모델링과 고급 SUV 구입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 은행 사기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해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를 받은 일부 한인업체가 SBA로부터 직원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조지아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문모 씨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 16개에 대해 $200만 이상의 PPP 대출을 신청했다가 체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모모 씨는 유죄를 인정했고 지난해 10월 20일 24개월 징역형이 언도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타임 잡지에서 이번 표지 모델로 평창올림픽 여자 스노우볼 금메달리스트 클로이 김을 선정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이 시사주간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타임사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 영순위로 주목받는 22세 스노보드 여제 클로이 김을 최근 호 표지 모델로 올렸습니다. 클로이 김은 커버스토리 인터뷰에서 스노보드 인생의 도전과제였던 올림픽 우승을 평창에서 이뤘지만 목에 건 금메달은 버렸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줬습니다. 그녀는 평창올림픽에 다녀온 직후 금메달을 부모님 집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나를 짓누르는 부담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이었다 털어놨습니다. 17살 때 평창올림픽에 첫 출전한 클로이 김은 올림픽 하프파이프 역사상 최연소와 최고 득점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그녀는 금메달 이후 뜨거운 인기를 누렸지만 일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백인이 가져야 마땅할 금메달을 뺏어갔다는 협박 메일과 문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심적 부담감이 심했던 데다 대회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한 클로이 김은 2019년 잠정 은퇴를 결심하고 스노보드 부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캠퍼스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캠퍼스가 폐쇄되자 지난해 1월 다시 스노보드 부츠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심하면서 컴백한 그녀는 2년 연속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습니다. 클로이 김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면서 베이징에서 새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했다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한인 세뮤얼 김 경관이 직장 안팎에서 상관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12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김 경관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6년 11월에 채용돼 펠팍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L 상관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학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경관은 소장에서 2018년에는 L 상관이 타운 내에서 뉴욕시경 경관이 티켓을 받은 것을 취소하라는 명령에 불복하자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며 비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L 상관은 김 경관이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에 임용되는데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 전문가 전망치 5.5%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연말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했음에도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5.7%로 2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3.4%에 그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저지주 전역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교육국은 지난해 가을 스타트 스트롱이라는 표준 시험을 실시해 상중하 3단계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어 과목은 응시 학생의 약 3분의 1, 수학은 응시자 절반 가까이가 최하 등급인 3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학생은 전 학년에 걸쳐 평균 60% 이상이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높은 학력 수준을 보인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학업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주교육국은 이번 표준시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층, 영어 미숙 학생일수록 성적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이 실수로 일반 입학 예정자 58명에게 전액 장학 대상으로 선발됐다며 공지를 보낸 데 책임을 지고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 마운트 플레전트 소재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는 26일 성명을 통해 학교 측 실수로 전액 장학의 일종인 센트럴리스 장학생 선발 공지를 받은 학생들에게 4년간 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액 지원은 등록금에 국한하며 당초 공지에 기재한 센트럴리스 장학에 따른 추가 특혜 제공은 없을 것이라고 학교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메시지 시범 전송 오류로 학생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긴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